그날 시어머니는 갈비찜까지 해놓고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하시며 음식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게 된 순간이었죠. 반찬을 끝도 없이 내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제가 너무 심하게 대들었나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시집살이가 끝나고 이제는 평화로운 날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한동안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먹을 걸로 눈치도 주지 않으셨고 잘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식당에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심심하면 식당에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 식당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직접 하신 거라며 이것저것 음식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마른 반찬만 주셨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음식에 가짓수가 많아서 놀랐죠. 맛있게 먹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게 배가 이상한 거예요. 화장실을 가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네요. 혹시나 먹은 게 잘못됐나 싶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날 먹은 거라고는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날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게 저뿐만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만 이상한 게 영 찝찝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오늘 안색이 좀 안 좋네? 모르겠어요. 자꾸 배가 이상해서. 그래?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뭘 잘못 먹은 것 같은데. 난 괜찮은데. 네가 원래 장이 좀 약하잖아. 우유 좀 마셔라. 그럼 좀 나을 거다. 시어머니께서는 온갖 민간요법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권유하셨는데 어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배가 더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결국 그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가 약까지 처방받았네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밥만 먹으면 배탈이 나곤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복통이 이어져서 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장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입원해서 누워있으니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더군요. 왜 그렇대? 뭐 때문에 그런 거라니?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대요. 음식? 어떤 음식? 잘 모르겠어요. 뭘 먹었는데? 어머님 식당에서 밥 먹은 게 다인데. 그래? 그럼 배가 아플 리가 없는데? 나도 거기서 먹고 우리 아들 둘도 거기서 먹었잖아. 혹시 어머님 음식이 좀 상한 거 아닐까요? 여름이기도 하고. 나 식당 하는 사람이야. 설마 상한 음식을 내주겠어? 손님들한테 올라가는 음식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괜찮잖아. 왜 너만 유난인지 모르겠다. 요즘 부쩍 아픈 헬스가 많아지는 걸 보니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음식을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요? 과식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너 같은 사람은 소식해야 하나 보네. 건강의 비결이 원래 소식이라고 하잖아. 앞으로는 먹는 걸 좀 가려 먹어라. 준다고 넙죽넙죽 다 받아 먹지만 말고.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어요. 제가 가장 수상했던 지점은 다 같이 먹은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먹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난 후에 남편이 가서 먹고 그 후에 도련님이 먹는 시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제 음식만 이상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정황상 너무 뚜렷하잖아요. 제가 퇴원을 하고 회복을 하던 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식당으로 부르셨어요. 일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 맛있는 거 마음껏 먹게 해줄 테니까 얼른 와. 이상하게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만 먹으면 배가 아팠지만 그걸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먹는 걸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해주는 건 맛이 없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요. 입맛이 왜 없어? 먹는 거라면 환장하던 애가. 모르겠어요. 요즘 좀 그렇네요. 그래,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건 좀 그렇지. 체질에 맞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볼 땐 네 체질은 소식을 해야 하는 체질이야.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네. 근데 어머님은 진짜 괜찮으세요? 응? 뭐가? 배 아픈 건 없으세요? 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아프다. 그게 우리 가족 체질이야. 속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나만 배가 아픈 거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진 않지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대체 음식을 어떻게 하시길래 나만 배가 아픈 건가 싶어서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손수해 주신다는 걸 겨우 말리고 제가 직접 해 먹었더니 그때는 또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또 방심해서 시어머니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또 탈이 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나니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식당에서 일도 잘해줬으니 내가 맛있는 거 해줘야지. 좀만 기다려라.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집에 가서 먹을게요. 가만히 있어. 온 김에 먹고 가라. 시어머니는 저를 앉히시더니 주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의 뒤를 몰래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평소에 쓰는 냉장고가 아니라 구석에 있는 다른 냉장고 문을 여시더니 거기서 음식을 꺼내 요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과감하게 재료를 팍팍 넣으며 아끼지 않으셨어요. 다 된 음식을 제 앞에 놔주시더니 우리 며느리 얼른 먹어라 하시는데 순간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다 먹지도 못하고 남겼어요. 기분이 좀 이상해서 그날 밤 잠도 못 잤네요.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 식당에 들렀어요. 일을 도와주러 왔다고 하니 좋아하시며 그래 그럼 밥도 먹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고 왔으니 괜찮다고 어머님 힘드실 테니 잠깐 쉬었다 오시라고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아유 그럴래? 그럼 집에 좀 다녀오마 하시면서 자리를 비우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서 구석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식당을 하면 원래 그런 음식들은 바로 폐기 처분해야 하거든요. 그걸 구석 냉장고에 고스란히 보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음식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통에 병원까지 실려가고 장염에 걸렸던 건 죄다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식구들끼리 밥을 먹었을 땐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으니 배가 멀쩡했던 거겠죠. 결국 저는 또 어머님께 먹는 걸로 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그렇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이는 게 말이 되나요? 버리긴 아까워서 며느리한테 먹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는 서운하다는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대들 힘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이 집안에서 평생 대접받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이토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집살이도 물론 고역이었지만 나름대로 버틸만 했어요. 하지만 상한 음식을 준다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치밀하게 저를 엿먹였으니 저도 똑같이 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두고 봐라. 내가 크게 뒤통수 한번 친다는 심경으로 그날부터 이혼을 준비하게 됐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모든 실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주 당당하게 구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손수 음식 해다 바치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다. 세상 참 좋아졌어.
어머님, 근데요. 식당 하시면서 재료 폐기는 어떻게 하세요? 뭔 폐기? 그 식당 운영하다 보면 유통기한 지난 음식도 생기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하나 싶어서요. 난 애초에 딱 맞춰서 사가지고 남을 일이 없어. 재고 관리 잘하는 것도 능력이야. 내가 지금 경력이 몇십 년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니?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식당을 운영하시는지 호시탐탐 관찰했어요. 마치 양파같이 까도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술을 한잔하면서 속에 있는 앙금을 대화로 풀려고 노력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제 가슴에 또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나는 네 인생이 참 부럽다. 멋진 신랑 만나 걱정 없이 살잖아.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기래, 애 낳으라고 닥달을 하기래. 굶을까봐 밥도 차려줘, 간식도 해다 바쳐. 아니, 얼마나 편한 인생이야. 안 그려? 나는 너 같은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란 말이야. 그깟 음식 하나 안 해줬다고 울고불고 진상 부리지 말고 가진 거에 감사하란 말이여. 살다 내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아니, 넌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냐? 이만한 시댁이 어딨다고 이 허구한 날 입이 삐죽 나와가지고 싫은 티 팍팍 내니?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집 나가고 연락 두절되는 건 어디서 배운 거야? 아무튼 오늘 다 털어놓자고 하니 속마음 얘기하는 거지만 너도 자식 낳아봐라. 더 예쁜 애가 생기고 더 마음 쓰이는 곳이 생기는 법이야. 이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나는 우리 장남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야. 항상 불쌍하고 마음이 쓰이고 애가 타고 그래. 아직도 내 새끼 같고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다니까. 장가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알긴 하니? 며느리 따위가 난입해서 우리 아들 힘들게 하는데 엄마로서 얼마나 속상해. 우리 아들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신경이 쓰이는 걸 어쩌니? 유별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앞으로 쭉 이렇게 살 거여. 그건 네가 이해해야 한다. 더 이상의 타협도 배려도 없는 시어머니를 제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할까요? 며느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분을 제가 어떻게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묻더라고요. 우리 여태껏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뭐가 문제인데? 또 뭐가 서운한 건데? 더 이상 대화를 섞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이혼해. 난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힘도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건데?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유? 그래, 한 번만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당신 엄마 여태껏 나한테 유통기한 지난 음식으로 요리해줬어. 그래서 내가 응급실에 실려간 거고 장염에 걸렸던 거야. 나는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런 엄마를 싸고 도는 당신이랑 도저히 살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건데?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럼 우리 엄마도 다 배탈 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만 그걸 줬으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 엄마는 날 싫어해. 앞으로도 끝까지 싫어할 거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거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나만 괴롭힐 거라고. 그러니까 나 좀 살자. 나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죽는 꼴 보고 싶어? 당신도 나 보호해주지도 않잖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네 엄마만 감싸고 있잖아.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서 생각해 준 적 있어? 없잖아. 넌 원래 그런 놈이야. 그냥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 엄마랑 단둘이 손 붙잡고 백년해로 하라고.
나는 네 인생에서 빠져줄 테니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남편은 무릎까지 꿇어가며 저를 말렸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급할 때만 무릎을 꿇고 되돌아가면 언제나 반복되는 그 상황이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악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혼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만행을 끊어내야 했어요. 결국 저는 위생법 위반으로 시어머니의 식당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가끔씩 손님이 왔을 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쓰셨더라고요. 그 증거는 제가 몰래 찍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데 증거라도 쥐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찍은 것인데 더 큰 만행이 찍혔을 줄은 몰랐네요. 결국 시어머니가 운영했던 식당은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됐고 저는 동시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서 저한테 배신자니 어쩌니 하며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드셨지만 저도 이제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지 않고 대응해줬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으시며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 식당은 내 인생 전부란 말이야. 네가 뭔데 그걸 망가뜨려? 네가 뭔데? 어머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잘못한 건 제대로 바로 잡아야죠. 저도 한 명의 소비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여우 같은 게 우리 아들 꼬드겨서 팔 잡힌 주제에 우리 가게를 고발해? 네가 그러고도 멀쩡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이 집안에서 사는 것보단 멀쩡하게 살겠죠. 대단한 아드님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앞으로 장가 보내지 말고 평생 끼고 사세요. 남의 귀한 집딸 못 살게 굴지 마시고. 좋게 헤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때 깨달았네요. 서로 험한 욕을 하고 육탄전을 벌이며 겨우 갈라서게 된 저에게는 이혼이 탈출구였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데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라고요. 드디어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씁쓸함과 안도감과 서러움의 눈물이랄까요? 전 남편은 눈치 없이 저에게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되냐고 계속 찔러보더라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겠다며 한 번만 믿어달라며 울고불고 비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웠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식당이 폐업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나름 잘 나갔던 식당이라 아들 둘에게 물려줄 생각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위생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정지를 먹게 됐으니 손님이 뚝 끊길 수밖에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아직도 가게가 폐업하게 된 데에는 여우 같은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쪽 집안은 시어머니의 식당이 주 수입원이었거든요. 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고 돈만 까먹고 있었지. 도련님은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맨날 놀기만 하는 백수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직장을 관두지 못하고 제 월급을 온전히 갖다 바쳐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이혼을 해버리고 식당까지 폐업을 하고 말았으니 수입이 뚝 끊긴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 남편이 저에게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했던 거겠죠. 차라리 끝날 때 좋게 보내주기라도 했으면 좋은 기억이라도 남았을 텐데 끝까지 찌질하게 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좋은 기억도 모조리 사라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신 적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혼하니까 좋니? 살만해? 네, 살만하네요. 그래, 그렇구나. 제 안부 물어보려고 전화하신 건 아닐 테고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전화까지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고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다시 만나줄 수 있겠어? 그건 어렵겠는데요. 아들이 밥도 못 먹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몰골이 아주 엉망이야. 벌써 10kg나 빠졌어.
그 사람 살 좀 빼야 돼요. 그러다가 말겠죠 뭐. 너도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지옥으로 변했어. 나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사과하란 말씀이세요? 막말로 유통기한 좀 지난 거 아까워서 며느리 먹일 수도 있지. 넌 참 예민하더라.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하여간 요즘 애들은 유난이라니까. 네, 유통기한 좀 지난 거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보고 난 후에도 계속 주셨잖아요. 그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결국엔 제가 먹는 거 하나하나 죄다 아까우셨던 거잖아요. 전 적어도 저를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해주는 분과 함께하고 싶지, 남의 집 개만도 못한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진 않네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그것뿐이세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이만 끊도록 하죠.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서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남들에게 이혼 사유를 얘기할 땐 단순하게 고부 갈등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라고 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는다면 다들 제 마음을 100% 이해하긴 힘들 거예요. 이제라도 자유를 찾았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시그널은 몇 번 있었어요. 연애 시절 남편과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한테 먹어보라는 소리를 한 번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전투하듯 먹었을 때, 남편한테 고급 수제 쿠키를 사줬더니 남김없이 싹 다 먹고 쓰레기만 남겼을 때, 닭볶음탕을 해줬더니 닭은 죄다 먹어버리고 야채만 남겼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도망가라는 신호였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네요. 시댁에서 식구들과 겸상을 해본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항상 밥을 차려주면 또 먹고 또 먹는 바람에 저는 항상 부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만 했죠. 제가 먹을 거라고는 밑반찬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고 이혼을 했으니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천천히 먹을 수 있어서 살 것 같아요. 이혼하면서 체중이 늘었고 얼굴 혈색도 좋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곤 하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콩 한쪽을 망설임 없이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최대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갔다 온 이혼녀로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이혼 후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면서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어쨌든 이제는 결혼에 대한 미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번 경험했으니 충분했다 정도?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은 현재의 저에게 집중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부디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제 전남편 같은 놈은 만나지 말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자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